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일 첫날입니다. 그런데 하락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한데, 오늘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7월 22일경에 제가 지수 분석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뭐 이전에 제가 또 어떤 관점으로 지수를 봤었는지, 이미 지나간 영상이긴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추세를 보고 있었는지도 한번 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이 아직까지 몇 가지 되진 않지만, 그 중에 뭐 이미 지나왔지만 모두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는 뭐 하나오션을 올렸네요 제가. 그렇게 뭐 다른 영상도 뭐 중소형주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지나고 난 영상이지만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봤었는지 한번 좀 주말에 시간 되실 때 보시는 것도 방향성에 대한, 어떤 해당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상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들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 20일 영상 이후로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봉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세력선이나 세력 지지선이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월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이고요. 현재 지금 여기 세력 지지선을 기준으로 21선이 세력 지지선 밑에 있죠. 제가 요 앞전 영상에서 22일 날 이렇게 올린 영상에서는 이 고점에 대해서 얘가 이후에 강하게 돌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21선이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윗꼬리 달고 쭉 빠지면서 좀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신에 크게 돌파 없이 살짝 위를 한번 터치하거나 뭐 이렇게 여기서 조금 갈 듯 말 듯 그렇게 포지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약간 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자리에서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조금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얘가 이제 21선이 이 세력지지선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착을 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과 이 부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선들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 선은 21선이 여기 올 때는 이 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이 없는 상태로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안착을 했을 때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주봉과 일봉에서도 같이 패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쨌든 21선이 세력 지지선 위로 아직 안착을 못 했죠. 이게 자리를 잡기 전에는 크게 상승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미그적거리다가 갈 듯 말 듯 하다가 얘가 자리 잡고 여기서 오다가 가든지, 아니면 올라왔음에도 이제 밑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오히려 밀리면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리를 잡았는데 밀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지거든요. 여기까지 빼지 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뺀다 치면은. 그죠? 그리고 많이 빠지면 여기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진다, 아니면 여기 터치하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구간까지 만약 빠져주면 저는 뭐 관심 있던 종목들이 있으면 매수를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 전에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을 좀 찾아놔야겠죠, 미리. 그죠? 빠질 때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런 데 지수가 빠져주면
이제 뭐 그 종목의 패턴이나 어떤 기준이 뭐 본인의 기준에 합당할 때, 기준에 맞을 때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월봉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빠지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많이 빠지면 여기도. 뭐 어떤 뉴스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대신에 이 21선이 이 위에 자리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여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빠지면 여기인데 일단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빠져주면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런 자리에서 종목에 들어갔다면, 그죠? 일단 요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뒤에 주봉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월봉은 현재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제가 22일 날 영상에서 저는 이 구간 위에서는 추가 신규 진입을 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숏스윙으로 또는 조금 스윙 개념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상승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크게. 해당 종목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그냥 행보를 했거나 오히려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스윙이나 숏스윙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 입장에서는 만약 이는 밑에서 만약 사서 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 세력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매도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 구간에 신규로 어떤 스윙이나 중기로는 들어가지 않겠죠. 지수와 같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상승 못한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기본적인 차트라든지 어떤 패턴 이런 게 제 조건에 맞을 때는 뭐 숏스윙이나 스윙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뭐 신규로 일부 들어간 것이지, 여기서부터 같이 쭉 지수와 같이 상승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구간 이후에는 신규 진입을 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22일 날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구간 이후로는 신규 진입을 안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약간 조정받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직 21선이 여기 세력선 위로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주가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조지표 상으로도 봤을 때 그 보조지표도 이 세력선 위에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21선도 자리를 잡지 않았고, 그러면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신규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얘가 빠지면 여기 지지될 수 있겠죠, 그죠? 이 구간에. 주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월봉상 여기 보고죠. 비슷하죠, 포인트. 여기, 그죠? 지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274. 약간 월봉이 낮네요. 어쨌든 이 정도 구간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아래. 밑으로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이 정도 구간에서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만약에 빠진다면 얘를 이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로서는,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21선이 대신에 빠지면서 계속 올라와 주면서 여기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리 잡고 이후에 조금 다시 끌고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 방향성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물론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또 패턴을 봐야겠죠,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점. 주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봉을 또 보겠습니다. 일봉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죠?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위로 올라온 게 아마 선거일 다음 날부터 이 마지막 세력선 위로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쭉 계속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1선이 이 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로는 사실상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비슷한 가격이 될 겁니다. 저 구간 위로는 비슷하죠. 297. 이 일봉에서 여기 돌파 나온 게 여기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지금
지수가. 그러니까 2위로는 추가로 신규 진입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데서 산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 뭐 분할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길게 보고 들어온 종목들은 뭐 아직 가지고 있든지 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런 내용도 22일 영상에 보시면 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봉상에는 밑에 받쳐주는 자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빠지면서 이제 또 세력선이나 세력 지지선들이 이 사이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 또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와서 또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생긴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텅 비어 있거든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내용은 그래요. 지금 뭐 하락이 얼마든지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사다고 들어가는 거는 그 종목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패턴에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렇게 상승한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럽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자기 조건에 맞으면 투자 포지션이 만약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뭐 단기 매매를 완전히 그러니까 데일리 단타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이런 지수 차트 볼 필요도 없죠. 당일 수급만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데 내려왔을 때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또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짧은 매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윙 이상 뭐 중기로 보고 지금 빠지는데 싸다고 빠져주니까 싸다고 들어가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또 어떤 뉴스로 인해서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 제 관점에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대외적인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차트를 보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그냥 제 나름대로 제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제 차트를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월봉, 그리고 주봉, 월봉. 예. 지금 월봉부터 보시면 여기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력 지지선이나 세력선이 따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22일 이후로 그 자리 그대로거든요. 지금 뭐 특별히 더 발생했거나 만들어졌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러면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다가 여기 지금 여기서 오늘 빠졌죠. 그죠? 첫날인데 8월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얘는 21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죠?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보고 있는 방향성이 그렇게 보이죠. 그죠? 21선이. 근데 주가는 여기 있고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또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이 세력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기에도 이 세력 지지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왜냐하면 이 파동에서 이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이 나왔거든요. 굵은 선들은. 이 가는 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것도 이전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이고요. 그러면 21선은 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잖아요. 여기 있는 데서 21선 위에 있는데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가매도 구간이에요.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목으로 봤을 때 가매도 구간 올라오죠. 그리고 얘도 지금 21선이 이제 여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하향 돌파를 할 수도 있죠. 그죠? 하향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조지표가 여기 들어간 걸 제 차트를 보게 되면 얘가 눌러도 깊이 눌러도 한 여기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물론 밀기 시작하면 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 민다 그러면 여기 매수를 하면 되겠죠. 저는 만약 여기까지 만약 민다고 봤을 때 만약 진짜 여기까지 밀린다면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부터 이 구간 밑으로, 이 구간에 들어 진입하게 되면 관심 있는 종목들 잘 보고 있다가 본인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 그죠? 그리고 본인의 기준에 따라 종목을 잘 선정하시고 하셔서 코스닥도 한번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지금 대출을 받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 그 여력, 본인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고요. 주봉 역시도 지금 이제 요렇게 주봉을 요렇게 요렇게 올라왔죠. 그죠? 올라와서 아직 여기에 자리 안 잡았지 않습니까? 세력 지지선 위에 21선이 자리를 잡기 직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저항 맞았죠. 여기. 저는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앞에 영상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 850 근처까지 왔다가 밀릴 줄 알았는데 오지 않고 지금 잠시 밀렸거든요.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에서 밀렸는데, 근데 얘가 지금 상방으로 이렇게 지금 돌파 위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여기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려온다, 밑으로 얘가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민다, 그러면 저는 여기가 기회의 자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봉상은 그래요. 기회의 자리가 아닐까. 지금 여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능한 자리가 한 요 정도라 그랬죠. 많이 밀면 여기인데 여기보다는 2m 정도까지만 밀지 않을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730 많이 밀면. 근데 더 밀릴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봐야겠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대충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도 보십시오. 그럼 한 750 정도 되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밀고 쭉 월봉상 아래 꼬리 달고, 여기가 아래 꼬리 지점이겠죠. 월봉상은. 그럼 달고 요 정도 올라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터치하거나 여기 밑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봉상. 그리고 얘가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고 여기 또 맞으면은 또 정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 맞고 또 빠지면 여기가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그죠? 그렇게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 주면서 이렇게 올라왔다 또 이렇게 또 상승하고 같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얘가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쭉 올라왔으면 아마 또 강하게 내려왔을 거예요. 윗꼬리 달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차라리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약간 머뭇거리면서 가고 있는 게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일봉 오늘 음봉이 길죠, 그죠? 오늘 좀 무섭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일봉에서 여기 위에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이 있죠, 그죠? 이전에 발생한 요 구간 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앞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무조건 이거 저항이다, 맞고 빠진다. 근데 저기까지 안 왔죠. 제가 말한 850 근처까지는 안 왔습니다. 안 오고 그 밑에서 여기서 지금 맞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저항인 거죠. 그죠? 그리고 21선은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세력 지지선 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터치 안 했죠. 그죠?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밑으로 살짝 빠질 수 있겠죠. 빠지면 요 세력 지지선까지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굵은 선이 있는데 굵은 세력선이 있으니까 최근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예를 들자면 뭐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하면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 대신에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그러면 뭐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뭐 스윙 이상 중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빠져주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742억인데 밑으로 빠지면 720, 뭐 700, 600 후반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봉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세력 지지선이 그 600 후반까지는 빼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600 후반이면 여기인데 과연 여기까지 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요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한 750, 그죠? 밑으로 살짝.
그럼 밑으로 살짝 하면 여기죠, 그죠? 한 720, 750 밑으로 여기네요. 740도 될 수 있고, 많이 빠지면 여기. 아랫꼬리 달고 가지 않을까. 빼주면. 많이 빠지면 여기. 그러니까 이 위로 빠지는 거는 잘 보고 계시다가 종목을 좀 선정을 해 보시는 것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기까지는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21선 여기 있고, 그죠? 예, 많이 빠지면 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세력의 의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 어쨌든 코스닥도 일봉상 그렇습니다. 빠져주면 그냥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져주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점을 딱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종목 선정 역시도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조정도 들어가셔도 돼요. 본인의 관점이나 기준에 맞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종목도. 근데 굳이 맞지 않는데 얘가 가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자기 조건하고 기준에는 맞지 않은데 가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싸니까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싸 보이니까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빠졌을 때 자기의 기준과 조건에 맞을 때는 들어가도 되죠. 근데 안 맞는데 그냥 단순히 잘 가다가 빠졌으니까 지금 자리 좀 싸네 하고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기 기준과 자기 조건에 맞을 때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종목 역시도. 우선 그렇게 종목 선정을 조금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빠져줄 때 조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이제 이런 조건이 있죠. 자기가 단타를 치다가 만약 고점에 물린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대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후 대응이.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확실한 기준과 어떤 그런 조건에 맞는 종목에 들어갔는데 근데 뭐 하락이 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기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하락장이. 그냥 공포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제 관점은 그렇고요. 조금 길어졌네요. 지수만 분석을 했는데도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또 한 주가 금방금방 가네요, 정말. 예. 주말 뭐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하락장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꾸준히 성장하는 종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